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을 지키는 시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혈관 건강과 관련된 핵심 정보 5가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포화지방, 아침 식사 혈당 스파이크, 염증, 그리고 매일 쓰는 기름까지. 지금부터 천천히 들으시기만 해도 이해되도록 쉽게 설명드릴게요. 1. 포화지방은 정말 위험할까? 포화지방이 혈관을 막는다고요? 오랫동안 속으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포화지방을 먹으면 혈관이 막혀서 심장병에 걸린다. 하지만 이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1. 잘못된 시작 앤셀키스의 7개국 연구. 이 이야기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의 생리학자 앤셀키즈. 그는 포화지방이 심장병의 원인이다라는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7개국 연구라는 대규모 조사를 발표했죠. 이 연구는 심장병과 식단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알려졌습니다. 포화지방을 많이 먹는 나라일수록 심장병이 많다고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앤셀키스는 처음엔 22개국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7개국만 선택해 발표했습니다. 자신의 이론과 맞아 떨어지는 나라들만 뽑은 거죠. 포화지방 섭취가 높아도 심장병이 적은 프랑스, 스위스, 서독 등은 제외됐습니다. 이걸 통계적 선택 편향이라고 합니다. 2. 왜곡된 데이터가 전 세계를 바꾸다. 앤셀키스의 이론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977년 미국 상원에서 맥거번 보고서가 나오고 1980년 첫 미국 식이 지침이 발표됩니다. 지침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지방을 줄이고 곡물과 탄수화물을 늘리라. 의사, 영양사, 학교, 정부 모두 이 지침을 따랐습니다. 포화지방은 마치 독처럼 여겨졌고 대신 저지방 식품, 시리얼, 빵, 당류 섭취가 폭증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비만, 당뇨, 심장병, 대사증후군이 급증했습니다. 3. 최근 연구가 드러낸 진실. 그럼 최근 연구들은 뭐라고 할까요? 2010년 이후 발표된 대형 메타 분석들을 보면 포화지방과 심장병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은 거의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예를 들어 2010년 어메리컨 저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션 발표. 포화지방 섭취와 심혈관 질환 간 유의미한 연관성 없음. 2014년 애널즈 오브 인터널 메디슨 발표. 포화지방 섭취 제한의 과학적 근거 부족. 즉,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두려워했던 포화지방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4.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은? 오히려 트랜스지방, 과다한 당분, 정제 탄수화물이 문제입니다. 이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 염증을 높이며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고 심장병 위험을 높입니다. 포화지방은 체내에서 안정적이고 산화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세포막, 호르몬, 뇌 구성에도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5. 앤셀키스는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 당시 미국은 심장병 사망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원인을 찾고 싶었고 앤셀키스의 이론이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쉬웠습니다. 게다가 미국 옥수수, 밀, 콩 산업은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단이 퍼지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식품 산업, 제약 산업, 심지어 의료계까지 이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6. 지금이라도 바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포화지방 자체가 혈관을 막는 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만성염증, 혈당 스파이크, 나쁜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첫째, 자연 그대로의 지방을 두려워 마세요. 버터, 달걀, 고기, 코코넛 오일 등은
안정적 지방입니다. 둘째, 정제 탄수화물과 당분을 줄이세요. 과자, 빵, 시리얼, 설탕 음료가 진짜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셋째, 매일 가벼운 걷기와 근력 운동으로 혈관 기능을 유지하세요. 넷째, 오메가3 등 좋은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다섯째, 염증을 낮추는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신선한 채소, 견과류, 발효식품 등 다양하게 드세요. 포화지방이 혈관을 막는다고요? 오랫동안 속으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쉽게 알려드릴게요. 다음은 아침 공복과 간 건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아침 공복, 간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아침 공복, 그냥 넘기지 마세요. 특히 아침부터 아무거나 드시면 간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제발 이런 것들 드시지 마세요. 시작부터 좀 무섭죠? 하지만 이건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은 아침 식사가 간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무엇을 먹어야 간을 보호할 수 있을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건강 정보로 보답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아침 공복, 간이 가장 바쁠 때입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금식 상태에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간은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당신생성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즉, 간은 아침 공복에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단 음료나 빵 같은 당분 많은 음식을 먹으면 간이 너무 과로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과당이 간을 망칩니다. 흔히 마시는 과일 주스, 과일 요거트, 식빵, 시리얼, 이런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 과당은 간에서만 처리되는 당입니다. 포도당은 온몸에서 쓰이지만 과당은 간이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이걸 많이 먹으면 간 안에 중성지방이 쌓이게 되죠. 이게 바로 지방간의 시작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 과당이 들어오면 간은 방어할 틈도 없이 그걸 바로 지방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단 음식은 간에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인슐린 민감도 아침에 가장 떨어집니다. 게다가 아침은 몸의 인슐린 민감도가 가장 낮은 시간대입니다. 즉, 당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시간에 당분을 먹으면 혈당이 더 쉽게 오르고 간과 췌장이 동시에 무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이 인슐린 민감도가 나이가 들수록 더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 식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아침을 거르는 게 좋을까요? 많은 연구에서 아침 단식, 즉 간헐적 단식이 간 건강에 도움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간이 회복하고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굶는 것은 아닙니다. 에너지가 없어서 손이 떨린다거나 집중이 안 되고 어지럽다면 무리한 단식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을 꼭 먹어야 한다면 이렇게 드세요. 당분이 거의 없는 음식, 지방과 단백질 위주, 위에 부담 없는 것, 예를 들어 삶은 계란, 아보카도, 견과류, 버터, 커피, 소량의 고기나 두부. 이런 음식들은 인슐린을 거의 자극하지 않으면서 간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혹시 바쁠 땐 단백질 쉐이크나 MCT 오일을 넣은 커피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을 피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아무거나 먹었다가 간이 고생합니다. 한 끼 아침이
간을 보호할 수도 망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지금부터 간을 지켜야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까지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아침 공복은 간이 열심히 일하는 시간. 이때 과당이나 단 음식을 먹으면 지방간 유발. 아침은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 당 흡수도 어려움. 가능한 간헐적 단식으로 간을 쉬게 해주기. 아침이 꼭 필요할 땐 단백질 지방 위주로 구성. 여러분, 아침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간을 지치게 하면 하루 내내 피곤하고 무기력하실 수 있어요. 아침 한 끼가 여러분의 간을 지키는 최고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화면을 2번 클릭해주세요. 여긴 지방충전소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이제 혈관을 막는 진짜 원인,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3혈당 스파이크, 혈관에 폭탄이 됩니다. 심근경색, 뇌출혈, 뇌졸중. 이런 병들이 갑자기 찾아오는 줄 아셨나요? 사실은 아주 조용히 혈관 속에서 미리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피가 잘 안 통하고 혈압이 오르고 결국엔 혈관이 꽉 막혀버리는 거죠. 그런데 혈관을 막는 진짜 원인 알고 계신가요? 지금도 삼겹살, 버터, 치즈 같은 지방을 나쁜 음식이라고 믿고 계신 분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탄수화물, 특히 밥, 빵, 떡, 설탕입니다. 이걸 줄여야 혈관이 뚫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아주 쉽게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화면을 2번 톡톡 눌러주세요. 1. 혈관이 왜 막히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름진 걸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다. 고기, 삼겹살, 버터 때문이야.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진짜 문제는 혈관 속 내피세포가 상처를 입고 그걸 덮기 위해 콜레스테롤이 몰려들면서 혈관 벽이 두꺼워지는 데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피가 지나다닐 공간이 점점 좁아지고 결국 막혀버리는 거죠. 그럼 내피세포를 망가뜨리는 건 뭘까요? 2. 원인은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우리가 밥, 떡, 빵을 먹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혈관에 폭탄이 터지듯 상처가 생깁니다.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고혈당 상태는 혈관 내벽을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게 반복되면 우리 몸은 상처를 막기 위해 LDL 콜레스테롤을 보내게 되죠. 그게 바로 혈관 막힘의 시작입니다. 3. LDL 콜레스테롤은 정말 나쁜가요? LDL,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그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LDL은 상처난 혈관을 수리하기 위해 우리 몸이 일부러 만들어내는 재료입니다. 문제는 염증이 있을 때 이 LDL이 산화되면서 혈관 벽에 달라붙고 굳어지는 겁니다. 즉, LDL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혈관 상태와 식습관이 문제인 겁니다. 4. 포화지방은 정말 위험할까요?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포화지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삼겹살, 계란 노른자, 버터 같은 고기 지방은 많이 먹으면 혈관을 막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화지방은 냉장고에선 굳지만 우리 몸속 체온인 36.5도에선 녹습니다. 즉, 액체 상태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방은 물과 섞이지 않고 간에서 나오는 쓸개즙에 의해 잘게 쪼개져 소화되고 에너지로 쓰입니다. 절대 혈관에 덕지덕지 달라붙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방이 충분히 들어오면 혈당이 안정되고 혈관이 더 쉬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의할 기름도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 식용유를 여러 번 튀긴 기름. 이건 혈관에 진짜 해롭습니다.
이런 기름은 꼭 피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혈관을 살리는 방법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탄수화물 줄이기입니다. 특히 흰쌀밥, 흰빵, 설탕, 과자, 떡, 과일 주스처럼 빨리 혈당을 올리는 음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지방은 오히려 더 드셔야 합니다. 들기름, 아보카도, 고등어, 계란 노른자, 올리브유, 버터 같은 지방은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지방이 들어오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혈당도 덜 오릅니다. 6. 생활습관도 중요합니다. 혈관은 음식뿐 아니라 생활습관에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식후 산책하기, 걷기만 해도 혈당이 확 줄어듭니다. 수면 충분히 하기, 수면 부족은 염증과 혈압을 올립니다. 스트레스 줄이기,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 호르몬을 높입니다. 햇빛 쬐기, 아침 햇빛은 비타민 D를 만들어서 혈관 염증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정리해 볼까요? 혈관을 막는 건 지방이 아니라 혈당 스파이크와 염증입니다. LDL은 나쁜 게 아니라 상처난 혈관을 수리하려는 몸의 반응입니다. 포화지방은 체온에서 녹고 쓸개즙으로 소화되기 때문에 혈관에 달라붙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건강한 지방을 늘리면 혈관은 다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혈관 막힘, 나이 탓 아닙니다.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 탓입니다. 오늘부터 밥보다 기름, 빵보다 계란을 더 사랑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을 2번 톡톡 눌러주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여긴 지방충전소였습니다. 다음은 몸속 염증의 정체와 식단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만성 염증, 조용히 몸을 망칩니다. 온몸이 붓고 무겁고 자꾸 아프다고요? 그 원인, 대부분 염증 때문일 수 있습니다. 관절통, 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까지. 결국 한 가지 공통된 원인이 염증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몸 안에서 생기는 염증의 정체, 왜 식단이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염증을 줄이는 식사법까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1. 염증이란 무엇인가요? 염증은 원래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반응입니다. 외부 자극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몸은 열을 내고 부풀고 통증으로 막아냅니다. 그런데 이 염증이 계속 생기면 문제가 됩니다. 몸 안에 불이 계속 붙어 있는 거죠. 이걸 만성염증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론 몰라도 속에서 천천히 몸을 망가뜨립니다. 2. 잘못된 식단이 불을 지핍니다. 여기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음식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즐겨 드시는 하얀 쌀밥, 빵, 국수, 달달한 간식들. 이런 당분 많은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몸속 염증을 키우는 연료가 됩니다. 또 식용유나 마가린처럼 몸에 좋지 않은 지방도 문제입니다. 이런 지방은 혈관벽을 자극하고 몸속에 조용한 염증을 만들어요. 3. 항염 식사의 핵심 원리. 그렇다면 염증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설탕과 밀가루를 줄이세요. 둘째, 좋은 지방을 드셔야 합니다. 셋째, 항산화 성분이 많은 식품을 드세요. 가장 대표적인 항염식품은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기름, 채소, 베리류입니다. 특히 오메가3은 몸속 염증을 직접 줄이는 가장 강력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4. 식사 외에도 중요한 생활 습관. 식사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잠을 잘 못 자면 염증이 더 심해집니다. 스트레스가 많아도 몸속 염증이 쌓입니다. 그리고 운동 부족은 면역력 저하와
염증 증가로 이어집니다. 하루 30분 걷기, 밤 11시전 잠자기, 명상이나 심호흡으로 스트레스 줄이기. 이런 습관도 꼭 같이 챙기셔야 합니다. 또 실천 팁 하루 식사 이렇게 바꿔보세요. 아침엔 달걀과 채소, 견과류를 드셔보세요. 흰빵 대신 오트밀이나 고구마가 좋습니다. 점심엔 채소 가득한 생선구이 정식, 저녁엔 고기보다 생선, 간식은 과일보다 삶은 계란이나 요거트가 좋습니다. 식용유 대신 들기름이나 올리브 기름을 사용해 보세요. 6. 마무리 정리. 온몸이 붓고 아픈 증상. 그 근원에는 염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사만 바꿔도 염증은 천천히 줄어들고 몸은 가볍고 통증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식사법 한 끼라도 바꿔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여긴 지방충전소입니다. 이제 진짜 문제, 매일 쓰는 기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오참기름, 식용유 진짜 괜찮을까요? 참기름, 식용유 드시면 혈관 진짜 막힙니다. 맛을 위해 매일 쓰고 계시죠? 근데요, 진짜 위험합니다. 혈관이 막히고 중풍, 심장병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름들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기름으로 바꿔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건강이 바뀝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1. 참기름은 몸에 좋은 기름이 아니다. 참기름은 고소하고 건강에도 좋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참기름은 식용유와 성분이 매우 비슷합니다. 둘 다 오메가6 지방산이 대부분입니다. 이 오메가6이 문제입니다. 오메가6을 과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염증은 혈관벽을 상하게 하고 그 상처에 LDL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 동맥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심장병, 중풍의 시작입니다. 2. 식용유는 왜 더 위험할까? 시중에서 파는 콩기름, 해바라기 씨유, 포도씨유, 이런 식물성 기름들은 모두 오메가6이 6070% 이상입니다. 더욱이 대부분 정제 과정에서 산화되고 가열하면 산화물질과 독성 알데하이드가 생깁니다. 이 산화물질이 바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을 심화시킵니다. 즉, 식물성 기름이 혈관을 막는 진짜 주범입니다. 3. 참기름도 볶으면 위험합니다. 나는 참기름으로 볶지 않고 그냥 찍어 먹는데? 그럼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참기름으로 나물을 무치거나 볶고 비빔밥에 넣고 비벼서 먹거나 국물에 둘러 드시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참기름은 발연점이 매우 낮습니다. 100도 초반부터 연기가 나고 금세 산화가 시작됩니다. 즉, 열을 가하면 바로 독성 산화물질로 바뀝니다. 참기름은 향을 내는 용도로 소량, 생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절대 볶거나 끓이지 마세요. 4. 그럼 올리브유는 안전할까요? 올리브 오일도 마냥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발연점이 낮아 볶음이나 튀김용으로 쓰면 산화가 빠릅니다. 하지만 이 오일은 항산화 물질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생으로 먹을 때 매우 좋은 기름입니다. 즉, 샐러드에 뿌리거나 비가열 요리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도 그냥 볶아 먹어도 돼. 이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볶음, 튀김, 조림에는 열에 강한 기름을 써야 합니다. 또 열에 강하고 혈관을 지켜주는 기름은 가장 열에 강하고 산화에 강한 기름은 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입니다. 기버터, 버터에서 수분 제거한 것, 고온에서도 안정적, 불순물 제거되어 산화저금, 소기름, 쇠기름, 전통적으로 국밥이나 구이에 사용,
발연점이 높아 조리에 적합. 코코넛 오일. 중쇠지방산이 많아 에너지로 빨리 사용. 항염 작용까지 있음. 정제 아보카도 오일. 발연점이 250도 이상. 볶음 요리에 매우 안전. 이 기름들은 포화지방이 많지만 산화가 안 돼 혈관에 오히려 안전합니다. 6. 포화지방은 괜찮은가요? 예전에는 포화지방이 혈관을 막는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 몸의 체온은 36.5도. 이 온도에서는 포화지방도 액체 상태로 움직입니다. 또 포화지방은 쓸개즙과 함께 소화돼 혈관에 끼지 않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오히려 진짜 혈관을 막는 건 산화된 오메가6, 트랜스지방, 염증 유발 음식들입니다. 7. 지금부터 이렇게 바꿔보세요. 볶음 부침 요리. 기버터, 소기름, 정제 아보카도 오일, 샐러드, 나물 무침,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가열엑스. 참기름은 생으로 조금만 사용, 가열 금지. 마트에서 기름 살 때 식물성, 튀김 전용, 고소한 맛. 이 말에 속지 마세요. 반드시 지방산 구성 확인하세요. 8. 정리하며. 참기름, 식용유 매일 드시면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관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상처 나도 염증이 오래가고 막히기 쉽습니다. 기름을 바꾸면 혈압, 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기름부터 바꿔보세요. 심장, 혈관, 뇌를 위한 최고의 건강 습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화면을 2번 클릭해주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여긴 지방충전소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건강정보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이 3가지입니다. 첫째, 포화지방은 혈관을 막지 않습니다. 우리 몸 체온에서는 액체 상태로 흐르며 쓸개즙으로 소화됩니다. 둘째, 아침 공복엔 간이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 음식을 먹으면 간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참기름, 식용유 같은 오메가6과다 기름은 염증을 키웁니다. 지금이라도 기름을 바꾸면 혈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식단을 1가지씩 바꿔보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화면을 2번 클릭해주세요. 여긴 지방충전소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